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대답을 한대요. 첫 번째, 봄이 온다고 대답하는 사람. 두 번째, 물이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 봄이 온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문과고요. 물이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과라네요. 미넨에서 만난 사람. 오늘 모신 분들은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대답하는 것도 모자라 물의 화학식 H2O도 알려주실 분들입니다. 직접 모시고 물어볼까요? 위넨에서 만난 사람, 세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위넨 과학교실의 윤성호, 백은경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호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약 10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경이라고 하고요. 윤성호 씨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두 분 각자 개성이 드러나네요. 같은 주소라고 하신 것은 두 분 혹시 부부 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문제 없이 결혼한 지 14년 된 부부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진짜. 네, 네, 저희 인터뷰에서 손님을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도 처음인데, 부부를 모신 것도 처음이에요. 왠지 재밌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됩니다. 긴장을 푸는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질문부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네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질문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눈이 녹으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두 분 대답이 역시 예상대로 다르시네요. 대답에 따라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재미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은경님은 이과, 성우님은 문과 성향으로 나오시네요. 사실은 저도 물이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심리 테스트인 것 같아서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진 않는데, 이렇게 다른 성향이어야 또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또 의외기는 해요. 두 분 다 물이나 H2O 같이 과학자적인 대답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참조로 물이나 얼음 둘 다 H2O예요. 물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뿐이지 구성 요소가 변하지는 않지요. 고체 액체 나왔습니다. 네. 미넨에 사신 지 9년 반 정도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나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유넨에 오기 전에는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레스터라는 도시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다가 남편이 이제 평소 일하고 싶었던 직장에서 좋은 오퍼를 받아서 뮌헨으로 오게 되었는데 독일 올지 안 올지는 잘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해서 여기서 계속 퇴직도 하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때 거의 마흔이 다 될 나이였었는데 그 전에 익숙한 삶에 정착하기보다는 무모한 도전,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언어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어서 결정하게 됐었어요. 근데 음,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음,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생각이었네요. 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언어는, 머리가 아파요. 듣기만 해도. 무모한 도전이
멋진 생각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어쩌다 보니 나라를 이렇게 옮기며 살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은경님과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이 꼭 나쁘지는 않지만 무모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와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또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천지개벽할 결정도 일단 뭐 결정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 또 잘 정리는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뭐 미국까지 와 있는데요. 아, 저희는 가까운 영국에서 독일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유럽에서 저 멀리 미국까지 가셨으니 피디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근데 뭐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라 두 분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초반에 그렇게 힘들게 적응한 미네에서 사는 거 두 분이 사는 그 하루의 일과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 가족은 보통 아침 7시 조금 전에 일어납니다. 내 식구가 일어나면 제가 후다다닥 뛰어나가서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사옵니다. 독일 사람처럼. 그러면은 그, 그러면 온 가족이 세수하고 빵 먹고 7시 반쯤에 우리 딸이 등교하고 8시쯤에 우리 아들이 등교하고 우리 아내가 8시 반쯤에 출근을 하고 나면 제가 기지개를 펴고 커피를 마시고 하루 홈오피스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아침을 잘 보내기 위해 빵 사러 나가시는 모습이 상상이 돼서 너무 웃기네요. 후다다닥. 그래도 다른 집들도 뭐 아침에 다 정신없을 텐데 아침 어떠세요? 아침 정신없지 않으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좀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들 알아서 준비해서 각자 학교로 쑥 가서 많이 수월해졌어요. 음, 어때요? 애들 학교랑 직장은 가까이 있나요? 집이랑? 예, 지금은 저는 집에서 일하고 아이들도 그리고 백은경 씨도 학교랑 직장이 집 근처에 있어서 수월합니다. 그래서 또 음, 보통 한 1시쯤에는 우리 딸이 이제 돌아오고 4시쯤에는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아내는 5시쯤에 돌아오는데 한 가지 이제 미안한 거는 저희 아내랑 저랑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점심을 잘 못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음. 돌아와서 제가 회사 미팅하고 있으면은 부엌에서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는데 혼자서 이제 점심 챙겨 먹고 가끔은 아빠 점심도 어, 챙겨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이제 그 음악을 듣는지 공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루가 진행됩니다. 아, 딸을 낳아야 돼요. 딸이 없습니다, 저는. 네. 아직도 늦지 두 분 다 않았습니다. 일하시고. 아, 마흔 전이니까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 그럼요. 그럼요. 무모합니다. 아, 근데 두 분 다 일도 하시면서 아이들까지 챙기시고 쉽진 않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힘들었어요. 음,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예, 아이들이 커서 좋아요. 아, 그렇게 두 분이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시면서 미넨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미넨에서 열게 된 과학 교실의 이야기 잠시 쉬었다 이어가 볼게요.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고 싶을 때, 색다른 인생을 만나보고 싶을 때, 윈헨에서 라디오, 윈헨에서 만난 사람.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두 분이 민행 과학 교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 2018년 가을에 뮌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뮌헨 과학 캠프를 진행했었어요. 프랑스에 계시던 최경일 박사님께서 뮌헨에 있는 저희에게 먼저 제안해 주셨고요. 제독 과학자 협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과학 캠프를 열었어요. 그래서 2018년 가을에 1회,
그다음에 그 다음 해 2019년에 2회 과학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작년 2020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더 이상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시작이 된 거군요. 코로나 상황에서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온라인이 익숙한 시대가 되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상관없이 배우려는 아이들의 의지가 있고 또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전달이 된 것 같네요. 만나서 캠프를 했던 그 시절, 그 초반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보통 음, 청소년 친구들이 30명, 그다음 청소년 친구를 도와주는 대학생들과 이제 과학자들 분들이 한 10명 정도. 그렇게 음, 하루 종일 한 40명이 뭐 토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뭐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음, 만들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부모님들 오셔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교과서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음, 가지고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예를 음, 들어서 다 같이 돔 같은 거, 나무로 돔을 만들었어요. 조립형 돔. 그래서 음, 그게 간이 도서관이 될 수 있고,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간이 도서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레스베리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간이 인터넷, 그 다음에 간이 그 전자 도서관을 그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음,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취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음. 맛있는 도시락 그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메뉴가 뭐예요? 맛있는 도시락은 그때 그 친구가 특별하게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닭강정도 있었고 김밥도 어, 있었고 어. 그리고 과일도 있었고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이라이트. 그러게요. 그래서 한국 음식 귀한 독일에서 예. 그거 먹으러라도 가야 되네요. 맞아요, 맞아, 맞아. 장소를 대학교에서 빌렸는데 대학교 직원들이 자기들 살 수 있냐고 막 부탁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지 네, 한국 음식 한 번 먹고 그 멈춰지지가 않죠. 맛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2019년 2회 때는 어땠나요? 그 은경님께서. 그거는, 예, 사실 1회 때는, 최경일 박사님과 아이드림이라는 단체에서 먼저 개발하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을 뮌헨 학생들에게도 그 똑같이 제공하는 시간이어서 음, 저희는 이제 주로 현지 진행팀 역할을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2회 때는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투트가르트에서 자동차 UX 디자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하고 계시는 박수래님을 먼저 섭외를 했고요. 음, 그래서 수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과 미세먼지라는 환경사회 문제 주제를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음, 있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학생들이 아듀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미세먼지 측정 센서도 함께 만들어 보고 어. 뮌헨 라디오의 DJ 꼬마님과 DJ 꼬마님께서 이제 또 강의도 해주셔서 여러 튜터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근데 음, 사실은 뮌헨은 사실 미세먼지가 거의 네. 없어서 아이들이 공감과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독일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학부모님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만든 미세먼지로 센서로 측정을 했는데, 저희 집이 밖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뮌헨이 청정 지역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저희 집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기 빗대. 예, 집이 아니, 얼마나 지금, 지저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미넨이 그만큼 깨끗한 도시죠. 하늘도 높다고 하나요? 푸르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과학 캠프 주제, 그런 내용들 들으니까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재밌는 수업들 계속 해주셔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진짜 아쉬워요. 예, 그래서 원래는 2020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기할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 저희 아들, 딸들도 보니까 집에서 방바닥만 긁고 있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음, 다른 집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은 짧게 그렇지만 자주 이렇게 약간이나마 아이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음,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에 뜻을 우리 아내 은경 씨와 우리 송예연 선생님이 그 힘을 합쳐주셔서 저희 셋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 제독과학자협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또 지금은 차수연 선생님께서 합류해 주셔서 지금 저희 현지 팀은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또 그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알지 음. 못했는데 그 좋은 뜻을 동참해 주셔서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지금은 알게 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함께 도와주시고 계세요. 네, 이 과학교실의 취지를 안다면 이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동감하시는 부분일 테고.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바뀌면서 일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일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또 과학 캠프 때처럼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때처럼 이제 한 학기 한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2020년에는 일부에는 우주라는 주제로 7번 정도 강의를 음, 진행했고, 그 우주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친구들이 이 작은 미세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생각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라는 저의 마음을 좀 음,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속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부가 마치고도 계속 코로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때는 이제 우주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구에 있는 하늘, 바람, 구름,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9번 정도 과학교실 열었고요. 그래서 음. 올 초에도 또 계속 코로나가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 올해는 3부에서는 환경, 생명,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11번 정도 어, 과학교실이 진행됐어요. 음. 보통 2주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덕분에 아주 많은 주제들로 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온라인 강의 주제도 참 좋아요. 아이들이 방바닥 텔레비전만 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움에 고개를 들어 하늘, 더 큰 것을 바라봤으면 하는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락. 우리가 함께 도시락, 도시락, 진짜 좋아요, 진짜. 도시락 까먹기.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또 친구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지내는 것이 제일 음, 좋았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온라인도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30번 가까이 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예상치 음, 못했던 것은 지금은 정말 다양한 전 세계 국가에서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음, 다양한 친구들 보는 것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음.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익숙해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바뀐 과학 교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덕에 뮌헨이라는 지역을 떠나 더 많은 세계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과학 교실을 운영하는 운영 철학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 어떠한 배움과 그 어떤 지식을 이제 우리가 획득하는 과정은 이 만남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현직에 계신 과학자, 공학자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실제로 음, 그 과학자 선생님들은 어려운 과학적 사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청소년들은 단순하게 TV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음, 두 번째는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 가운데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음, 다음에 세 번째로 보통 한국어 교육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일상 언어 배우는 것을 생각하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자연 이해하고 우리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또 함께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과학 교실이라고 해서 과학 지식을 그게 가장 필요한 나이에 또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분명히 과학을 통해서 배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운영 철학이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 과학자들과 청소년 친구들의 만남도 이어주고, 또 세계 청소년 친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또 그걸 한국어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민 가정 부모님들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는, 어떨 때는 덩그러니 하나의 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점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어주시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온라인으로 과학교실을 진행한 횟수를 보니까 대충 30번쯤 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30번이면 홍보나 또 강사님 섭외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강사님들께 도움 청하면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홍보해 주시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도. 그래서 음, 과학 캠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과 가정을 모르잖아요. 네.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한 사람들은 그 전해에 과학교실에 참여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뮌헨에 있는 친구들 몇 명한테만 연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음, 막상 그 온라인 등록을 받았는데 그 독일의 다른 도시에 저희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그래서 그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한계가 사라지니까 독일 음, 다른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다른 나라에서도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지금은 미국, 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가정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신청하는 거면 진짜 홍보 부문에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 도시락도 안 줬는데 왜 아이들이 올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독일 내에서는 제독과협에서 이제 홍보를 해주셨고, 그런데 첫 강의를 듣고
그 비스바덴에 계신 그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하늘 교장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 좋다라고 해서 전 세계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글학교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에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평소에는 도울 수 없는 가나에서 온 친구들,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그 많은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아시아, 그 미국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유럽은 말할 것 같고요. 다 한국어로 진행하니까 한국인 청소년들인 거죠. 예, 주로 부모님이 한국인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고 그 현지 분이랑 결혼하신 분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모아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강사분들은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아내 은경 씨가 인맥 네트워크가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놀더니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그때 네트워크가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디를 나가서 그렇게 노시는 거예요? 자주 나가요, 자꾸. 어디를? 잘 모르겠어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한 번은 그 우주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백은경 씨가 우주니까 우주인 이소연 씨를 한번 섭외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우리한테 힘들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이메일을 탁 보내더니 그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도 너무 쉽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너무 감사하게 일이 잘 진행되고 되게 우리가 평소에는 접촉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나사에 계신 박사님들도 몇 분 도와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와, 이소연, 우리가 아는 그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을 이메일 한 통으로 섭외했다는 건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시고 또 그걸 진행해 주시는 윤성호 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밖에 자주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어떠세요? 사실 추진력 있으신. 네, 제가 그런 거 일을 좀 잘 저지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 남편 윤성호 씨는 일을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부분 제가 일을 벌리고 남편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이 뒤에서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온라인 과학교실은 거의 처음부터 대부분 윤성호 씨가 다 진행하고 추진해서 저는 옆에서 사실 조금씩 돕기만 하고 있어요. 부창부수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맞겠죠? 부창부수 윤성호 백은경 부부의 과학교실 이야기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동네인, 위넨의 아이들, 그리고 독일에 사는 아이들도 모자라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두 분처럼 저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위넨에서 만난 사람, 과학교실 윤성호, 백은경님 편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과학교실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뿌듯하고 즐거우면서 힘들고 슬펐던 일까지 못다한 과학교실의 희노애락 이야기를 들고 다음 주 8월 22일에 돌아올게요. 위넨에서 만난 사람, PD 감초회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 과학교실의 윤성호, 백은경님이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는 독일어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할까요? 네. 비스발!